1987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살던 낸시 뉴먼과 동생 셰리 체프먼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낸시의 남편은 중장비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지게차 사고로 인해 다른 일을 배우려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집에는 낸시와 2명의 딸, 멜리사와 앤지, 3사람이 머물고 있었죠. 1987년 3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낸시와 동생 부부는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동생 부부의 딸이 수영장에 데리고 간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3사람은 낸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고 낸시는 자신의 차를 두고 동생 부부의 차를 얻어타 집으로 돌아온 3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셨고 멜리사와 앤지는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고서 잠시 뒤 동생 부부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난 일요일 오전 8시 이른 아침부터 동생 셰릴의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 셰릴, 이른 시간부터 미안. 낸시가 출근하지 않아서 말이야. 레스토랑 앞에 차는 있는데 말이지. 셰릴의 상세에 따르면 낸시는 오전 6시 출근이었고 식당 앞에 그녀의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셰릴은 이상함을 느끼고 남편을 깨워 낸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부부는 낸시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식탁에 앉아 남편이 집을 둘러보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복도를 걸어 멜리사의 방문을 열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멜리사는 차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놀란 심장을 부여잡으며 셰릴의 남편은 낸시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낸시 역시 처참한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가본 막내의 방의 앤지 역시 말할 것 없이 참혹한 상태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 아내 셰릴에게 다가갔고 복도에 가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911에 신고를 넣었는데 남편이 신고를 하는 동안 셰릴이 결국 방들을 확인하곤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2 그룹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한 그룹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다른 그룹은 단서와 용의자를 찾는 것을 맡아 각자의 일에 집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낸시는 동생네 집에서 청소기를 빌려 집안을 청소했기에 증거를 찾기에 훨씬 수월한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집을 맡은 팀은 집을 진공청소기로 다시 청소한 뒤 모든 것을 꼼꼼히 나눠 수집하고 증거로 분류한 뒤 연구소들로 보내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혈흔과 머리카락, 책, 지문, 그리고 발자국들을 찾아냅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시리얼 그릇 2개, 식탁 위에 커피컵, 그리고 재떨이와 그 안에 담배꽁초 몇 개가 남아 있었으며 작은 쿠키 단지 같은 것도 놓여 있었습니다. 2 자매는 토요일 아침에 하는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 그것을 보며 시리얼 먹는 것을 좋아했고 그동안 낸시는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는 했답니다. 그것으로 보아 사건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쿠키 단지는 낸시가 팁을 받은 동전들을 돌돌 말아 포장한 뒤 넣어두는 곳이었는데 그 팁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돈과 보석, 수표책, 지갑, 고가의 카메라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대부분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던 것처럼 사라진 물품 빼곤 집안은 깨끗했죠. 그것으로 보아 낸시랑 아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멜리사의 침대에서는 3개의 채물을 발견했고 멜리사 근처에서 13개의 채물을 발견했습니다. 또 욕실 세면대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주방 행주에서도 DNA가 발견됐죠. 3명 모두 원치 않는 관계를 갖게 했으며 이 모든 일을 범인이 즐겼을 것이라 추정됐습니다. FBI 행동과학부서에서는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누군가를 해하는 것들의 환상을 품고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한 명의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바로 낸시의 남편, 존의 조카인 23살의 커비 앤서니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는 1985년 아이다호주의 트윈폴스 야영지에서 소녀를 상대로 원치 않는 일들을 벌여 경찰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소녀는 뇌 손상을 입어 그를 지목할 수 없었고, 앤서니는 그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그런 의심에 불쾌했었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그는 삼촌이 사는 앵커리지로 이사해 온 곳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같은 주에서 여러 범죄 혐의로 정말 많은 체포가 있었다고 하네요. 앤서니와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이사해 왔는데, 앤서니의 막무가내 행동들에 질린 여자친구는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취직됐던 곳에서 해고까지 당했죠. 그렇게 그는 앵커리지를 다시 떠나 다른 지역에 가 일을 하다 또다시 앵커리지의 존과 낸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물 곳이 없다 보니 낸시에게 머물러도 되는지 요청을 했고, 낸시는 껄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합니다. 낸시도 그가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었고 앤서니를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하고 있었지만 조카이다 보니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 존에게 연락해 앤서니가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남편이 화를 내며 당장 걔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큰 맘을 먹은 그녀는 집에서 나가달라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에 대해 앤서니는 낸시에게 화를 냈답니다. 경찰은 그를 신문했고 3월 13일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3월 13일 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길 건너편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밤을 새운 뒤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룸메이트에게 확인하니 앤서니는 오전 8시 45분경 다시 집을 나섰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집을 나선 앤서니는 커크라는 친구의 집에 오전 9시에 도착했다고 했지만, 커크에 따르면 그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왔으며 별다른 특이점이 없이 그냥 평범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아침까지 입었던 옷을 요청했고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낸시의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카메라에 대해 그는 낸시에게 빌린 것이라고 대답했죠. 옷들은 대부분 깨끗했지만 신발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셔츠에서는 배설물 자국을 찾아냈습니다. 시대가 시대다 보니 지금 같은 수준의 DNA 분석이 어려웠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범인이 있으니까요. 경찰은 그를 초조하게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경찰 2명이서 착한 경찰, 나쁜 경찰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지속되다 보니 앤서니는 점점 불안해져 4월 15일 캐나다로 도망을 칩니다. 룸메이트에겐 비밀로 해달라며 떠났지만 룸메이트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3사람을 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그의 채무에서 이를 발견했고 낸시의 집에서 발견한 채무와 수건에서 그것의 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흡혈곤충을 말합니다. 또 멜리사 옆에서 발견된 손바닥 자국이 그의 손과 동일했고 식탁에 놓인 쿠키 항아리에서 발견된 지문도 동일했으며 앤서니가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돌돌 말려 포장된 곳에서 동전을 꺼내 계산을 했다는 목격도 있었습니다. 또 멜리사 옆에서 발견된 녹색 장갑의 섬유도 찾아냅니다. 그는 이러한 증거들로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재킷, 잘 다린 셔츠와 넥타이를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한 배심원이 그의 눈이 악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전달받자 그 다음부터 앤서니는 안경을 쓰고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12명은 모두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5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에서 남편 존은 증인석에 나와 낸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발작 수준의 울음을 터뜨렸고 이 모습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현기증 나는 사건들을 접하고는 하는데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잡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전에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한 로버트 한센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일로 당시에는 수사할 때 실수도 있었고 놓쳤던 부분들도 있었기에 그 뒤로는 조사 방법이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냥 잡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태평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점에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집을 나가달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앤서니 뉴먼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